네, 세월호 네. 인양 작업이 지금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4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네. 현재 인양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어제 오전부터 그럭저럭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인양으로 했는데 상태가 좋으니까 그대로 좀 끌어올려서 밤새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어젯밤 9시부터 시작돼서 올라온 게 오늘 새벽 3시 45분에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1072일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해수면 세월호 두께 누워있는 두께 한 절반 정도 올라올 정도로 13m 정도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을 오전 11시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까지 수면 절반 정도 올라오면은 이걸 고박을 시켜서 이제 옆에 있는 그 발성까지 옮기는 그 작업이 예정이 됐었는데 요 작업이 바로 약간 오차가 생겼습니다. 지금 해수부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 올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간섭 현상이 발생을 했다. 세월호 선체와 와이어 사이에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올리는 작업이 좀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해수부가 예상하기로는 오후 늦게 아니면은 오늘 밤 정도에 11시에 끝내기로 했던 13m 올리는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현장 기자 얘기대로 소조기는 내일까지입니다. 부디 무사히 선체를 완전히 인양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9가구의 미수습자 가족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뜬 눈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절절한 애끓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가족이 세월호 속에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아프고 끔찍하시지만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을 밝히는 증거물이며 벌써 할 일을 3년이나 지나서 한다니까 섭섭하기만 하고 화만 나는 거죠. 진실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 우리 그 미래에 대한 교훈도 돼야 되고. 네, 지금 미수습자 가족분들 지금 해상에서 선박이 그러니까 세월호가 인양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마음은 아까 영상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어떻게 저희가 다 이루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원과 학생, 학부모님도 계시고 미수습자분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인 가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같은 그런 참사를 당하더라도 시신을 수습한 경우랑 그렇지 못한 경우랑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천양지차라고 하죠. 천양지차고요. 저런 상태로 끝나면 평생 저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두고두고 평생 가슴속에 멍울이 맺히는 한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다들 그렇게 염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수습된 9명 꼭 좀 이제 가족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길 다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험 인양부터 실제 본 인양까지 저렇게 신속하게 걸리는데 그동안 1073일 동안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늦었지만 빨리 인양이 되어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미수습자에 대한 확인 수색 작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1차적으로 조타 미숙이라던가 과적이라던가 그다음 선체에 대한 훼손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원인으로 규명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내부 물체가 충돌했다라던가 의혹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몰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 저 미수습자 가족들과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고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지 않고 하늘나라로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네, 소장님도 뭐 상당히 먹먹해지신 모양인데 김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화성도 가고 그 정도의 모든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물론 배가 아주 크고 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바다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연 이렇게 늦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더군다나 오히려 정부 측에서 그전에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서 어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비난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갔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일단 뭐 그래도 오늘 뭐 인양이 되게 되면 굉장히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영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미수습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진상 규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진상 규명 부분도 그 전에 어떤 뭐 대립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야가 됐건 또 어떤 정파에 상관없이 다 합심해서 어떤 침몰의 경위랄지 그 이후에 어떤 진상 부분이 뭐 정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지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뉴스특보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이 사건 세월호 7시간이란 말이 탄핵과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또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 나왔는데 검토에도 그 검찰 조사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도 7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 7자가 원래는 서양에서 뭐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중대본에도 뭐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네, 이상희 처장. 네.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상당히 그 의아함과 의혹, 네. 또 상당히 한 분노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기자 간담회에서 참사 발생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사건 체크를 했다. 네. 중대본에도 무슨 사고 있었는지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모두 석연치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슴에 품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미수습자들 역시 석연치 못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 정상적으로 참사 발생을 보고받으면서 사건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헌재에는 전화 통화 기록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미제로 이제 남고 있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사유로 그 세월호 7시간을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재판관 2명이 별도 의견으로 그닥 성실했던 것 같지는 않다. 정말 어떤 그 국민하면 정말 이제 부모가 자식 챙기듯이 대통령이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그렇게 챙겼다면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노력했다면 하는 여러 가지 그 재판관 두 분의 그 아쉬움 이런 게 이제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성실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또 부족한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탄핵 사유로 삼기도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제대로 노력했다라는 평가들 하기도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진도 체육관을 방문했었고요. 또 1년 뒤 그 2015년 일주기 때도 신속한 인양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철저하게 조사할 거고 또 원인 규명도 확실하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반드시.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만 해도 신속한 인양을 약속한다, 빠르게 인양하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한 대로 따지자면 2년이 다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2년 전이었어요. 네. 진도 팽목항 갔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계속 늦어지고 왜 늦어졌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침몰 원인이랄지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의혹이 일어났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무너짐이 그때부터 일단 시작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때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무능함이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진상규명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이 나게 되고 또 어떤 세월호의 어떤 진상규명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런 국민의 어떤 등돌림에 대해서 이걸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마치 좌파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바로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하는 블랙리스트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보면 과연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또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세월호가 인양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진도 팽목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2차장도 지금 브리핑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 말고 도대체 왜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3년씩이나 걸렸을까? 이에 대한 해명이 있나요? 해수부가? 그 사고 진상 규명과 별개로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 인양 과정이 거의 3년 가까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맹골수도 파고 문제, 그리고 빔을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2015년 7월부터 드디어 해수부는 본격적으로 상하이 셀비지사를 이제 인양 업체로 선정해서 중국 업체죠. 계약 규모가 무려 851억 원입니다. 2015년 7월 당시에 1년 만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지난해 여름쯤에는 끝났어야 될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해수부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밑에 빔을 아래 일단 설치를 해야지 이거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해수부가 그야말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인양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국민들한테 의혹들이 사실로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양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란 말은 금기어처럼 통했습니다. 또 노란색, 노란 리본, 옐로우라는 색깔 자체도 그 측근들 또 최순실 씨에게는 아예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요. 고영태 씨 얘기죠? 네, 고영태 씨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 세월호 노란색만 봐도 안 좋게 생각했다,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월호 당일에 행적이 이제 청문회 때부터 나왔을 때 최순실 씨가 차움 그곳에 이제 고급 피트니스 센터에 어떤 런닝머신 뒤에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최순실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차움에서 운동을 하다가 황급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절대 이 운동기구, 이 피트니스 센터에 온 적이 없다. 또 일각의 증언은 그때 뭔가 막 TV에서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어딘가로 가서 전화를 받더니 사라졌다 이런 증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야 이제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있던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본인이 운동하러 갔다가 요새는 러닝머신에다 TV가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봤던 뭐 다른 사람들 우르르 얘기하는 걸 들었던 거 안에 그걸 보고 아차, 지금 비상 상황이구나. 이걸 보고 본인이 가서 또 무슨 역할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황급히 운동을 하고 오자마자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간 거 아니냐. 그다음 그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최순실 씨의 그 국정 개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다시 세월호 인양 현장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양쪽 바지선이 이렇게 있던데 거기에 이 세월호를 고박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고박이라는 건 사실 그때 현장 참사 때도 화물들을 결박하는 거를 고박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 돼서 쏠리면서 참사가 났던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지선으로 옮깁니다. 여기까지 옮기는데 또 한 2, 3일 정도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박된 이후에는 거의 이제 일주일 정도 이상 더 걸려서 목포 신항까지 거치를 완료한 이후에 본격적인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 시간까지 해서 지금 오늘 저녁부터 예상한 대로 해수부가 예상한 대로 13m를 다 끌어올리고 나서 고박이 끝나고 이동이 시작이 된다면은 10여일, 대략 한 12일 정도. 다음 달 4일에서 5일 사이에는 4일에서 도착할 5일 정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날씨가 잔뜩 찌푸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상당히 거쳐서
일단 올렸으니까 무사히 좀 잘 올라오고 또 예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상희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